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번에서 7번 지문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학교에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전체를 시험 범위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는데 이 데이터 소유권과 이동권은 앞에 지문인 초정밀 저울보다는 조금 괜찮지만 그래도 뻔한 지문이 아닐까.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특징,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권의 장점과 우려, 요 정도가 시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선시대 신문제도가 가장 중점적인 지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1번 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교통이용 내용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데이터의 개념이 나왔죠.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라고 불리는데,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의 보유자이고,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재화로 모아서 누구에게 귀속돼야 하는지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의 보유자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지. 전자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로 보는 견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서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을 한다. 그에 비해서 후자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에서는 정보 생산의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봤는데, 첫 번째 문단은 데이터와 빅 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두 번째 문단은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을 주체를 어떻게 볼지, 주체에 대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얘기죠. 3문단으로 가봅시다. 이 3문단이 지금 시험에 낼 거리가 있는데, 그게 데이터 이동권입니다. 얘를 지금 시험에 내기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데, 얘는 순서를 바꿔서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는 권리.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이 여기서 먼저 설명이 되고, 다만 여기서 이 개념의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가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게 예외랍니다. 그래서 시험에선 이런 걸 장난치기가 좋은 거야. 데이터 이동권이 뭔데, 그거에서 예외를, 만약에 뒤에 우리가 문제 같은 게 있을 때 보기 같은데 예를 줄 때 이런 걸로 장난을 만들기가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닌 이동것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시험 내기가 좋은 파트가 되겠다. 특히 이 예외를 예로 만들 때, 보기에 예를 줄 때는 이 예외를 장난치기가 좋다. 그리고 나서 사어문단이 나오는데 요것도 미리 제가 좀 얘기를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3문단에서 데이터 이동권의 개념 및 데이터 이동권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4문단과 5문단은 병렬 구조야. 그래서 4문단은 먼저 이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를 둘 다 얘기를 하는데 4문단에서 먼저 이점을 얘기하고 5문단에서 이 법제화를 했을 때 우려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 내기가 괜찮습니다. 법제화 했을 때 이점과 우려되는 상황. 그래서 묶어서 한 문제로 이런 것들은 내기가 괜찮다는 얘기지. 사문단부터 볼게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가 순서를 반대로 썼네. 이게 2점이고 4문단이니까 5문단이 우려가 돼야지. 버렸어. 처음에 나왔죠.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항상 독사는 내가 찾고 시작하랬지. 생성 비용,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생성 비용의 개념이 지금 나오는데,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가 되면 이 거래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두 번째, 거래 비용도 절감되는데, 거래 비용이란 건 경제 주체 간의 거래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해. 근데 이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해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게 되는 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에 비해서 우려할 점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이런 거 지금 장난치기 좋죠? 예문에서 신뢰성이 높고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이동했을 때랑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으로 이동했을 때 차이, 이런 것들은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겠지. 만약에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돼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에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려 1, 우려 2 두 가지의 우려 사항까지 정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의 개념, 그 다음에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설명하고,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 여기서 시험 내기 좋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권을 법제화했을 때 이점과 우려사항까지 정리하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3, 4, 5문단이 가장 중요하고 데이터 이동권의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데이터 이동권을 법조화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점 우료를 묶어서 내기가 딱 좋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문제도 뭐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맞죠? 두 번째 교통 이용 내용. 이런 거는 개인 데이터겠고, 이게 직접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겠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맞고,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 소유권이 아니고 이동권. 답은 3번. 그 다음 4번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아까 이 문단에서 얘기했고,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3문단에서 나왔었네. 그 다음에 A와 B. A가 데이터 이동권 법조화의 이점, B가 우려. 가라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A 입장에서, 이점 입장에서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군. 가가 정보 주체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이고, 나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이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고, 두 번째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3자 가겠지? 다라면 다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 데이터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고, 3번 B 입장에서 다가 가와 거래에 실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다의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겠군. 가능하고, 4번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나에서 라로 이동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군. 가능하고, 5번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나는 가의 데이터를 이동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없죠? 틀렸지. 답은 5번. 3번 보기 지문이네요.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 분석해서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A은행이 지금 뭐한 거야? 수집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보유한 사람이 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공 분석했는데, 새로운 지금 뭐 한 거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거지. 그러면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건 제가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항이라 했어.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가치가 생성될 때는 데이터 이동권에서 예외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지. 갑은, 이 갑이 정보의 주체가 되는 거야.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1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된다. 맞죠? 2번
A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 자율적 관리임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이다. 가능하겠고, 3번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4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 했지. 왜? 예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5번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이동 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가능하겠고, 그 다음 문제 어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문은 요런 걸 포함한 보기. 그래서 이 지문 정도는 아마 두세 개 문항 내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설명이나 데이터 이동권을 법조화했을 때 이점이나 우려사항, 그리고 보기 적용까지, 물론 이거랑 내용을 합쳐서 같이 내도 되고, 그래서 두세 문제의 출제가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가지고 독서를 내신에 냈을 때 이 두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지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두세 가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서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